안녕하세요, 로아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조소와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채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린다는 건 나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관찰해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풍경도 새롭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새롭게 만나게 될 여러분들의 일상 속 다양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채화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도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을 그릴 수채화 용지가 필요합니다. 수채화 용지는 크게 황목, 중목, 세목으로 나뉘는데요. 표면의 거칠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영어로는 러프, 콜드프레스, 핫프레스로 표기됩니다. 황목이 가장 거친 질감의 종이고요. 세목이 가장 부드러운 수채화지입니다. 중목은 그 중간 단계고요. 제가 3가지 수채 패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러프, 황목이고요. 두 번째가 콜드프레스, 중목이고요. 세 번째가 핫프레스, 세목입니다. 황목은 표면이 거칠고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은 어렵지만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어 큰 사이즈의 풍경화 같은 그림을 그릴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거친 질감을 표현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선호하는 작가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반대로 세목은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세밀한 그림이나 작은 사이즈의 그림을 그릴 때 편리하고 큰 면적의 붓질을 할 때는 물감이 흘러내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목이 2가지의 중간이기 때문에 보통 중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화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수채화 용지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수채화 용지는 어떤 것을 구매하든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앞면과 뒷면의 구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수채 패드인데요. 수채 패드는 윗부분에 본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오는 부분이 앞면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뒤에가 엽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면을 찾기가 훨씬 쉽죠. 이렇게 패드로 되어 있는 제품은 그림을 그리고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칼로 절취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앞면에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손에 묻어있는 기름기나 얼굴을 만지고 난 기름기 아니면 화장품이 남아있으면 여기 표면에 기름기가 묻어서 물감이 잘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꼭 손을 비누로 씻고 그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제일 위에 있는 제품은 국내 브랜드의 제품으로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엽서로 되어 있어서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뜯어서 선물하시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2가지는 프랑스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둘 다 코튼 100%의 고급 전문가용 수채 용지예요.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재질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황목, 중목, 세목 말고 또 확인하셔야 될 게 여기 적힌 그람수인데요. 250g 정도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빳빳한 느낌의 엽서 정도의 두께예요. 그래서 250g 정도 이상이 되면 작품을 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물도 꽤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5g인데요. 얘는 얇긴 하지만 코튼 100%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빳빳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세목인데요. 300g이라서 꽤 도톰한 느낌이에요. 빳빳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작품을 할 때 300g 이상의 중목 제품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고급 수채 용지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처음의 시작은 이런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물감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24색이나 36색 세트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감에 없는 색은 조색해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조색으로 만들기 어려운 색감은 따로 물감을 구입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국산 물감과 수입 물감이 있는데요. 수입 물감이 색감이 예뻐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요즘은 국내 브랜드 제품도 잘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물감을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5개의 튜브 물감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일 위에 이 제품에는 영어 알파벳 표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E 이런 영어 알파벳 표기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작에 들어간 안료 차이로 인한 가격 등급을 반영하고 있어요. 색을 만들 때에는 서로 다른 안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영어 타입으로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보통 A에서 F까지 있고 A에서 E까지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F가 가장 비싼 물감인데요. 보통 A에 비해서 F그룹이 3, 4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에서 제공해주는 색상표에도 이 영어 타입이 적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감을 낱개로 사시게 되면 개별적으로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구매하실 때에는 세트로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이번에는 팔레트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팔레트는 가지고 있는 물감 개수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칸의 팔레트를 구입하시면 나중에 필요한 색을 추가할 때 편리합니다. 팔레트에 물감을 짜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막 짜는 물감은 붓으로 양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체 물감용 팔레트를 구입해서 자주 사용하는 색만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2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물감 짜는 칸을 펜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직접 구매해서 튜브형 물감에 있는 그 물감을 여기다 짜서 건조시켜서 이런 팔레트에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탈부착이 가능해서 원하는 때 언제든 배열을 교체할 수 있어서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 조색을 하는 영역은 조금 좁은 편이어서요. 모자랄 때는 여분의 팔레트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체용 물감, 여기 안에 물감을 다 고체해서 그대로 파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팔레트에 색을 배열할 때는 비슷한 계열의 색을 나란히 하는 것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물감을 짤 때에는 색 이름을 어딘가에 적어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펜의 옆면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색을 짜서 건조시켜서 끼웁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색 이름은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은 붓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붓도 물감처럼 브랜드나 재질,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천연모와 인모가 있는데 천연모는 물을 머금는 양이 많아서 한 번의 터치로 꽤 많은 양의 물감을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붓모가 인조모에 비해서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보의 경우엔 컨트롤이 쉽지 않습니다. 인조모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양은 조금 적지만 탄력이 좋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가는 선의 표현부터 넓은 면적의 터치까지 골고루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장점을 살려서 천연모와 인조모가 반반 섞여 있는 붓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에는 워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물통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붓 하나로 수채화를 그릴 수 있습니다. 워터 브러쉬는 붓모가 붓펜과 같은 빳빳한 재질로 되어 있어 탄력감이 좋기 때문에 가는 선을 그릴 때나 글씨를 쓸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화방에 가보시면 다양한 길이의 붓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붓은 짧은 형태입니다.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형태의 붓을 가깝게 잡고 사용합니다. 긴 붓은 이젤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붓이 길기 때문에 멀리서 잡을 수 있어서 긴 터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붓모의 사이즈도 이런 짧은 붓에 비해서 훨씬 큰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의 터치로 넓은 면을 채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붓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가격대와 용도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붓을 사용한 후에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붓이 상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려면 붓모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요. 물에 이거를 씻어 주실 때도 붓모가 최대한 꺾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헹궈 주세요. 그리고 물을 제거해 주실 때도 이렇게 눌러서 꺾이지 않도록 옆으로 해주시고, 보통 여기 끝부분에 물감이 배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이 끝부분에 물감이 배어 나오지 않으면 깨끗하게 세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붓모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어딘가에 이렇게 눌리지 않도록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눕혀서 보관을 하시던지 꽂아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젖어있는 상태에서 어떤 케이스 같은 데 넣다가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휜 상태로 건조가 돼버리거든요. 이러면 다시 복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물을 담을 물통이 필요합니다. 물이 탁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명한 재질이 좋은데요. 유리컵이나 투명 플라스틱 컵 등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플라스틱 투명 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볍고 여러 개를 겹쳐서 보관할 수 있어서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숍에서 테이크아웃을 하시면 이런 플라스틱 컵이 자주 생기실 텐데요. 커피에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꼭 주방 세제로 세척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냅킨과 키친타올입니다. 붓에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할 때나 붓을 씻어낸 후에 물기를 닦을 때 또는 팔레트를 닦아낼 때 냅킨이나 키친타올을 사용합니다. 물을 잘 흡수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재질이면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화장지나 티슈는 물이 닿으면 쉽게 찢어지고 붓과 팔레트에 들러붙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건을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매번 세척해서 잘 말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여건이 되시는 분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이번 수채화 강의에서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수채화를 그리실 땐 연필과 지우개를 자주 사용하실 텐데요. 수채화의 밑그림을 위한 스케치는 연해도 되기 때문에 HB나 B 정도의 연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진한 연필을 사용하게 되면 수채화에 흑연이 번질 염려가 있는데요. 흑연도 가루가 진하게 묻은 부위는 수채 물감이 잘 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연한 연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우개는 부드러운 미술용 지우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필로 스케치를 하실 때에는 최대한 살살 그려주시고, 살살이라는 거는요, 종이에 연필이 스치는 슥슥 사각사각 이 정도가 살살입니다. 그리고 지울 때에도 수채 용지는 보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살살 부드럽게 지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면서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왔는데요. 그분들이 자주 물었던 질문들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비싼 재료가 더 좋은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장비나 재료를 많이 사게 되실 텐데요. 그림도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장인의 경우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림도 도구와 장비빨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능 계열이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죠. 고가의 최고급 수입 물감들이 색감이나 발색이 정말 예쁜 것들이 많아요. 수채 용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면서 굳이 그 정도의 비싼 재료를 구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감은 국내 브랜드의 전문가용 라인을 구입하시면 충분하고요. 붓도 국내 브랜드의 제품들로 구입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종이는 좋은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실력에도 결과물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물감이나 붓은 국내 브랜드를 쓰시더라도 종이만큼은 어느 브랜드든지 전문가용 중목 코튼 100%의 수채 용지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림이 건조해 보여요. 이런 질문을 또 자주 주시는데요. 보통 강사 선생님들께서 샘플로 보여주시는 그림을 따라서 그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림을 똑같이 그리시지만 그리시면서 꽤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게 건조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물감과 물의 비율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림이 뻑뻑하고 건조해 보이는데요. 그런 때는 붓에 물을 충분히 적셔서 물감도 많이, 물도 많이 풀어서 그렇게 사용하셔야 촉촉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물감도 많이, 물도 많이 기억하세요. 그림이 탁해요. 이것도 되게 많은 경우인데요. 사실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물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행동인데요. 방금 그렸던 터치 위에 또 계속 의미 없는 터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붓으로 계속 터치를 하게 되면 얼룩도 지고 색도 예쁘게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색을 채울 때 붓질은 최대한 겹치지 않고 칠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자료는 어디서 구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자료가 필요하죠. 주변에 있는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리셔도 되지만 그 실제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때에는 사진을 보면서 그리는 게 편한데요. 이왕 그리시는 거 여러분들의 SNS에 올리실 수도 있고 인쇄를 해보실 수도 있고 나만의 굿즈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작권 이슈가 없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들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반인 분들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개념이 매우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SNS에서 자주 보는 여러 작가들의 그림을 모작을 하고 연습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해당 작가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퍼블릭 도메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한 자료를 말하는데요. 구글에서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사이트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가 필요할 때 퍼블릭 도메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길을 걷다가도 예쁜 나무, 꽃, 풍경들을 마주치면 열심히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직접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 사람의 창작자가 되실 텐데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해주는 일이 나의 창작물도 보호받는 첫 걸음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의 재료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림을 배우시면서 재료도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